안녕하세요, 오킴입니다.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.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? 여기는 어디냐면 저희 집입니다. 아니, 갑작스럽게 카메라 켠 이유는 6월달에 제가 스위스를 가게 됐습니다. 저만큼 스위스를 사랑하고 스위스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 뵙고자 이 카메라를 켰습니다. 그래서 언제 가냐? 6월 17일 날 갑니다. 7박 9일로 스위스 일주를 가게 되는데요. 제가 요번에 가는 상품은요, 기존에 있는 상품이랑 조금 다릅니다. 약간 차별화를 뒀어요. 이거 상품 구성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기똥차게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기존 상품이랑 다른 게 어떤 게 좀 다르냐? 한국 사람들이 가장 하는 융프라우, 물론 융프라우 갑니다. 그 다음에 휘르스트 가죠. 리기산도 갑니다. 보통은 이제 마테오른까지 요 4개 산을 가는데, 이 4개와 함께 일반 코스에는 없는데 요즘 풍경사진으로 유명한 웨시넨 호수를 봐요. 독일의 라인강에서 유럽의 최대 규모가 큰 폭포가 있는데 샤프하젠도 갑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스위스 하면 기차 여행이 꽂히잖아요. 보통 기존 상품의 기차 여행에 골든패스는 인터라켄에서 타거든요. 약 2시간 정도의 기차 여행을 합니다. 제가 가는 이 상품은 몽뜨레에서 인터라켄까지 옵니다. 레만 호수를 보면서요, 쭉 오면서 이제 브리엔츠, 그 다음에 튀노스도 보시고, 이 기차 코스가 약 3시간을 기차를 타요.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상품보다 1시간을 기차 여행을 더 하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니, 그럼 기차를 1시간을 더 타면은 힘들지 않냐? 아니죠. 알프스의 아름다운 풍경을 1시간을 더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골든패스 라인을 정말 잘 뽑았어요. 그 다음에 이 상품의 특징이 하나가 더 있어요. 슈니케 플라테를 가는데요, 여기는 숨어있는 맛집이라 보시면 돼요. 근데 슈니케 플라테 같은 경우는요, 6월 둘째 주부터 보통 9월 말에서 10월 첫째 주까지만 이 구간이 열려요. 산악열차를 타고 어떤 느낌이냐, 리기산 올라가는 느낌이에요. 근데 리기산 풍경이랑 비교가 안 됩니다. 슈니케 플라테는요, 구간이 한 7km 정도 조금 넘어요. 7.2, 3km 정도 되는데, 이 구간을 산악열차를 타고 올라가면 53분 정도 소요시간이 됩니다. 그러니까 리기산 같은 경우는 서유럽을 다녀오신 분들은 웬만하면 리기산을 갔을 거예요. 하지만 슈니케 플라테는 일반 코스로는 절대 갈 수가 없어요. 그리고 기존 상품의 스위스 일주로도 슈니케 플라테는 못 갑니다. 자유여행으로만 갈 수가 있어요. 슈니케 플라테 전망대에 올라가면요, 트레킹처럼 이렇게 구간이 약 1km 정도의 야생화가 펼쳐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전망대에 올라가면 아이거 미니 융프라우 산봉우리를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튀누스랑 브리엔츠 호수도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습니다. 우리 제주도 가시면 둘레길 둘러보듯이 그렇게 저와 함께 둘러보고 자유시간도 가질 거예요. 거기에 올라가시면 전망대에 매점도 있습니다. 그래서 시원한 음료라든가 맥주라든가 아니면 간식 같은 걸 챙겨왔을 때 돗자리 같은 거 펼치시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. 힐링은 또 뭐가 있냐? 유럽 여행을 하시면요, 많은 분들이 호텔 주변에 인프라를 좀 많이들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래요. 근데 이 패키지 여행에 있어서 시내에서 숙소를 잡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. 경비가 좀 많이 들다 보니까 대부분 여행사들이 외곽에 숙소를 배정하는데, 일단은 저희 상품에 인터라켄에서 2박을 합니다. 인터라켄 시내에서 2박을 하기 때문에 일정 끝나고 시내 나가서 펍이라든가 술 한잔 하셔도 되고요. 한 번은 루체른 시내에서 1박을 합니다. 루체른에서 저녁에 식사하고 이제 방에 호텔에 들어가지 말고 내 사랑하는 가족과 루체른에서 밤에 한번 돌아보시고 저녁에 보는 카펠뷰는 또 어떨 건지 한번 그런 시간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희 상품은 때는 외곽이라든가 산속에서도 주무시지만 인터라켄에서 2박, 그 다음에 루체른 시내에서 1박, 그래서 3박은 시내에서 주무실 예정입니다. 그리고 이제 스위스 하면은 이제 3대 특식이 있죠. 뽕듀, 라클렛, 리스트, 요것들이 맛집으로만 요번 상품 구성에 예약이 돼 있습니다. 그래서 같은 라클렛, 리스트, 뽕듀라도 어느 식당에서 먹냐에 따라서 맛이 좌지우지가 됩니다. 이 스위스가 근데 상품가가 조금 비싸긴 합니다. 왜 스위스 상품가가 좀 비싸냐면, 제가 다녀온 유럽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데는 북유럽이었습니다.
노르웨이, 스웨덴, 덴마크, 북유럽권이 이제 물가가 비싸죠. 스위스도 만만치 않게 물가가 비쌉니다. 그래서 스위스 상품가가 비싼 이유가 숙박이라든가 교통편이라든가 요런 게 이제 가격대가 조금 비싸긴 합니다. 하지만 인생에 한번 스위스 여행을 한번 가시는 것도, 그런데 기존 상품보다 다양한 구성으로 프로그램이 짜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말 괜찮은 코스와 상품인 것 같습니다. 스위스도 365일 어느 계절에 가도 좋지만 가장 좋을 때가 제가 볼 때는 6, 7, 8월입니다. 정말 제가 6월 17일 날 이제 가지만 벌써부터 설레이고 기다려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상품에 댓글에다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와서 구경도 해보시고, 가실 분은 저한테 개인적인 카톡이나 댓글을 남겨두시면 제가 예약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6월 17일 날 저와 스위스 일주를 가시는 거예요. 연락주세요.